모닝 브리핑입니다. 자, 국내 증시는 사이좋게 오르는 법이 없나 봅니다. 지금 코스피가 강하면 코스닥이 강하지 않고 코스닥이 강하면 코스피가 쉬어가는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요. 금요일도 좀 마찬가지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주말 사이에 미국의 P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의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때는 이미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제 갈 길 좀 잘 가주는 시장이 연출되길 바라며 힘차게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강하면 코스닥이 쉬어가고 코스닥이 강하면 코스피가 쉬어가고 있는 시장. 덜 오른 종목들을 찾아 돌아가며 올라오는 시장이니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걸까요? 2월 16일 금요일 마감 시장 한마디. 누가 덜 올랐나입니다. 금요일도 시장은 누가 잘하나 아니죠. 누가 덜 올랐나 탐색하며 덜 오른 종목들의 높은 점수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거래일에선 그동안 쉬어갔던 저PBR 관련주와 화학주, 배터리 셀업체 중심의 대형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르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반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썩 힘을 내지 못하며 변동성을 보이자 코스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특정 섹터가 홀로 독주 형태를 보이는 그림이 아닌 돌아가며 덜 오른 종목들이 한 번씩 반등을 주니 지수가 상승을 해도 내 종목은 참 왜 가다 말지 싶은 국내 증시입니다.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정준혜 캐스터를 통해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국내 증시는 전거래일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전전거래일과는 반대로 코스피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하락했는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 둔화 속에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부각됐고 또 정부가 오는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자 저PBR주를 중심으로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1.3% 강세를 보이면서 2648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올랐지만 최근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0.1% 하락하면서 857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대량 순매수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들였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4억 원 소폭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전거래일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의사 총파업 이슈 속에 원격진료 관련주가 부각이 됐고요. 또 석유화학과 자동차 관련주, 저PBR주인 금융과 자동차주가 모두 올랐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이 오늘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또 의대생 동맹 휴학 소식이 들려오면서 의료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격 진료 관련주가 부각이 됐습니다. 케어랩스와 인성정보 모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의료 AI와 AI 챗봇주도 함께 올라줬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화학 가동률이 2022년에 65%에서 2023년 73% 증가했고 또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석유화학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한유화는 10% 급등을 했고요. 금호석유는 전거래일 9% 올랐습니다. 특히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이 재부각될 수 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9% 올랐습니다. 네, 또 정부가 오는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저PBR주가 다시 한번 들썩였는데요. 금융주를 비롯해 자동차 대표주도 강했습니다. 현대차는 5% 올랐고요. HL만도는 3%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런 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졌던 금요일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업종이 강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쉬어갔던 원격 의료, 그리고 의료 AI, 배터리 셀 같은 종목들의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왔던 전거래일, 또 쉬어갔던 자동차, 금융주 같은 저PBR 관련주도 부각을 받았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차례로 찔끔찔끔 오르는 시장. 그럼 우리는 이 찔끔 말고 계속 오를 수 있는 성장성이 담보되고 사람들의 반응이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섹터에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AI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성장주의 핵을 담당하고 있는 AI, 오늘 좀 제대로 정리해보죠. 지난주 전 세계는 또 한 번 오픈 AI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이 세상에 너무나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오픈 AI가
글을 입력하면 동영상을 뚝딱 제작해 만들어주는 AI 인공지능 시스템 소라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등장한 소라, 이 명령어만 입력하면 최대 1분 길이의 동영상을 뚝딱하고 만들어내는데요. 글쎄 이게 퀄리티가 어마무시합니다. 4가지 그림 모두 오픈 AI가 만들어낸 영상 중 일부 장면을 캡처한 장면입니다. 한 여자가 서 있는 첫 번째 그림 보이시나요? 명령어, 도쿄 거리를 걷는 스타일리쉬한 여성입니다. 이 문장만 입력을 한 거죠. 그리고 소라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 뺨에 난 잡티까지 아주 선명하게 그려진 레드립을 바른 여성이 도도하게 모델 워킹을 하며 일본 도쿄 거리를 걷는 영상이 만들어지는데요. 특히 저는 이 여성의 선글라스에 비친 도쿄 거리까지 묘사되는 완벽한 모습을 보니 오싹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보시면 사람 얼굴의 텍스처가 이게 과연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인가? 그 정교함과 디테일에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8개월 전 메타가 공개한 동영상 AI와는 수준이 아주 천지 차이였죠. 아니 단 1년도 안 돼서 이 AI 업계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도대체 이 AI는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며 단 4문장의 명령어에 영화 예고편 퀄리티의 영상을 뚝딱하고 제작할 수 있게 된 걸까요? 또 한 번 전 세계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든 오픈 AI, 또 한 번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오픈 AI. 여러분, 이번엔 소라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소라의 어마무시한 능력을 보고 어떤 부분을 정리해 볼 수 있고 또 어떤 관련주에 투자를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양한 크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 보면 일반 동영상은 가로죠. 쇼츠는 세로 제작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으니 다양한 SNS 플랫폼에 유기적으로 맞춰 제작할 수 있다는 점 강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입력하면 동영상 생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 그림만 입력을 하면 그 파도가 세게 치거나 서퍼들이 파도 타기를 즐기는 장면까지 자동으로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 과연 구글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 여부입니다. 지금 외신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오픈 AI가 구글이 장악한 검색 시장에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을 기반으로 일부 구동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라가 공개되던 날 알파벳의 주가는 2% 넘게 빠지기도 했죠. 과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오픈 AI의 검색 시장 진출이 이번 소라를 통해서 이야기가 좀 달라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번째, 지금 영상 업계는 이 소라를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라의 결과물이 너무나 정교할 뿐만 아니라 일단 사용자의 명령어뿐 아닌 이 명령어들이 물리적 세계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너무나 이해를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MBTI 물어볼 때 요즘 너 T야?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공감 능력이 없고 이성적이고 딱딱한 사람한테 너 T니?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그동안의 영상 AI는 극도의 T였다면 이번 소라는 극도의 F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캐릭터들이 매력적이고 아주 정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고, 영화, 유튜브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액션씬 찍으려면 수많은 스태프들이 붙어야 되고 천문학적인 제작비가 드는 게 사실인데 이를 소라가 대체한다? 인간의 영역은 점점 줄고 1인 감독 체제로도 영화 한 편이 완성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겠죠. 실제 출시가 예고된 3월을 전후로 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주도 정리해보죠. 대장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폴라리스 오피스, 전 세계 1억 명의 클라우드 가입자가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모바일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오픈 AI의 GPT 스토어에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출시한 이력이 있고요. 또 이스트 소프트, 마찬가지로 GPT 스토어에서 AI 챗봇 앨런 서비스를 출시하며 지난 1월 대장주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습니다. 솔트룩스는 대화형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사업을 전개해 관련 테마로 묶이고 있죠. 22년 하반기부터 주가는 500% 넘게 폭등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습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듣고, 보고, 말하며 이해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켜 스마트 워크를 구현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전거래일 신고가를 경신한 리노스, 업무용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묶일 수 있는 한글과 컴퓨터도 전거래일 15% 넘게 급등하며 전고점을 향해 일부 전진했고요. 전거래일 장중 7%나 급등했던 삼성 SDS, 상반기 안으로 생성형 AI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죠. 삼성 로봇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다면 삼성의 AI엔 삼성 SDS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킨 오픈 AI 소라, 이를 통해 우리는 개장 1시간 한 40분 전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을까요? HBM 없으면 이 모든 AI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AI 생리, 그 기술 안에서도 핵심 근원 역할을 하는 HBM에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주말 사이 JP모건과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모아 SK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여력을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SK하이닉스 작년 초 이후 96%나 급등했지만 여전히 저평가 의견을 제시한다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강조했고요. JP모건은 SK하이닉스가 HBM 분야의 확실한 승자라며 강력한 HBM 포지셔닝과 2분기 실적 성장 모멘텀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강한 주가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가장 최근 나온 하이닉스 리포트, 메리츠증권의 김선우 연구원이 쓴 리포트인데요. 올해 HBM 영업이익 추정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며 HBM 쪽에서만 영업이익 4조 7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라로 샘 올트먼이 쏘아올린 AI 인공지능 열풍, 이에 따른 AI 반도체 업계의 더 단단해진 동맹 가시화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보면 어떨까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테크윈 같은 업계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 오늘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정된 일정과 공시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오시죠. 네, 방금 살펴본 AI 챗봇 관련주 안에서 한글과 컴퓨터가 지난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작년 영업이익은 3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2년간 공공 분야 및 기업군의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중장기 수익 모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HB테크놀로지는 작년 영업이익이 3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0%나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주당 2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또 한편 코로나19 수혜주로 불렸던 시젠은 엔데믹에 따른 관련 매출 급감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합니다. 작년 영업 손실은 301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CS윈드의 4분기 실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 시즌도 점점 마무리돼 가는데요. 마지막까지 실적 발표에 집중해 보시고요. 또 오늘부터 네이버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치지직의 방송 접근 제한이 해제됩니다. 그동안은 베타 서비스 중으로 스트리머는 방송을 하기 위해 권한 신청 절차를 통해 방송 권한을 받아야만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누구나 방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과연 치지직 열풍으로 아프리카 TV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또 미국 증시는 조지 워싱턴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통령의 날 국경일로 휴장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증시 키워드도 확인해 볼까요? AI 관련주 한글과 컴퓨터 실적 잘 나왔네요. 오늘 주가 향방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키워드, 성장주, 낙폭 과대주, 가치주의 수건 돌리기 놀입니다. 돌아가며 덜 오른 종목들 찾기에 나서고 있는 국내 증시, 이에 하루는 성장주가, 하루는 낙폭 과대주가, 하루는 가치주가 쉬어간 만큼 아주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치 돌아가며 올라갈 사람을 정하는 수건 돌리기 놀이 마냥 누가 순례가 될지 긴장되며 지켜보는 국내 증시 투자자들. 부디 이번 주는 누가 얼마나 오를까 긴장되는 순례 잡는 수건 돌리기 놀이보단 양질의 거래량과 양질의 수급이 유입되는 너도 오르고 나도 오르는 건강한 시장을 마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